자, 지금 시간이 2025년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4시 38분 장 끝났고요. 오늘은 급등했습니다. 1.47% 올라서 431.75. 내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내일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다시피 고가를 막지도 않고 저가를 막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매수하기도 쉽지 않고 매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형태를 그려놨습니다. 개파락이 나오면 고가를 방어할 것 같고 갭상승이 나오면 저가를 방어할 수 있겠죠. 지금 딱 중립이에요. 이게 지금 선물로 봐서 그렇지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완전히 딱 센터입니다. 지금이. 자, 주봉 추세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추세가 무너진 거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게 무너진 거예요. 추세는 무너진 거고 아직 5이평선은 안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데 잘 보시면 5이평선은 이렇게 위를 봐요. 5이평선은 위를 보고 있다고요. 근데 시가가 아래로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5이평선을 하회한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5이평선을 하회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가까지 온 거죠. 시가까지 왔어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볼벤을 찍었고, 볼벤을 찍고 나서 이제 올라와서 지금 상단선 있는 걸 터치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자, 보통 윗꼬리 음봉이 나오면 한 시가 정도까지 올라오면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윗꼬리 음봉. 지금 봉이 윗꼬리 음봉이잖아요. 전봉이 윗꼬리 음봉이라고. 이게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고점이잖아요. 그러면 요 시가에서 고가 사이 여기가 이제 매도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근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 거라고. 그래서 이제 고가를 안 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가를 안 넘고 떨어져야 돼. 고가를 안 넘고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돼. 여기서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종가가 됐을 때 지금 형태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가가 됐을 때는 이렇게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봉을 그려야 이제 하락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거죠. 오늘이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요일까지는 이렇게 봉 그려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왜? 금요일 날만 내려가 있으면 돼. 금요일이 됐을 때 내려가 있으면 된다고요. 근데 금요일이 됐는데도 이렇게 봉을 그리면 이제 방향이 위쪽으로 다시 틀어지는 거죠. 요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월봉은 하단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세요. 하단선이 여기 있잖아요. 하단선이 이 정도에 있다고. 그래서 개인이 현물을 팔면 끌어올리는 거예요. 개인이 현물을 팔면 끌어올린다고. 제가 주봉 차트가 망가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월봉은 거꾸로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월봉은 오히려 반대라고. 월봉은 오히려 상승 추세가 더 잘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주봉은 망가졌고. 그러니까 월봉은 내려서 저가를 지키면 매수고 내리는 게 조종이잖아요. 지금 위치에서 내려가는 게 조종이라고. 저가만 안 깨면.
반대로 주봉은 윗꼬리 음봉이니까 올라가는 게 반등이죠. 그러니까 올봉은 내려갔을 때 매수 전략이 가능한 거고, 반대로 주봉은 올라갔을 때 매도 전략이 가능한 거죠. 근데 둘의 조건은 뭐냐? 올봉은 저가를 지켜야 되고 주봉은 고가를 지켜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수를 하고 싶어 그러면 올봉을 보시면 되는 거고, 나는 매도를 하고 싶어 그러면 주봉을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제가 올려드린 내용에 뭐가 있냐? 과열을 해소하면 매수할 수 있다고. 과열을 해소하면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여기 434 정도가 하단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 434 아래에서 개인이 매도하면 매수해야죠. 개인이 매도하면 매수해야죠. 왜냐면 하단선 쪽으로 갈 거니까. 개인이 현물을 팔아치우면 하단선 쪽으로 간다고요. 하단선 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끌어올리는 힘이 작용하는 거죠. 반대로 매수는 과열이 해소돼야 되니까 볼벤 20 상단선보다 낮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21 아래쪽이 매수 영역이 되는 거죠. 이 얘기는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락이 왔을 때 하락한 걸 보고 설명한 건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영역 안으로 들어갔다. 단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한 416대까지 내렸다가 감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 안 오고 418인가? 그 정도까지만 조정을 하고 올랐어요.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볼벤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아래는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월봉으로 보면 매수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매수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월봉을 보고는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를 감안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주봉으로 가면 주봉은 무너져 있어요. 주봉은 무너져 있는데 특이한 건 얘는 선물은 볼벤을 찍었는데 얘는 안 찍었어. 보세요. 안 찍고 올랐어요. 터치 안 하고 올라왔다. 보이시죠? 터치를 안 하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구조를 보고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2017년도 7월 2017년도 7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실제로 그 봉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봉을 보여드리고 그 봉의 형태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유형의 봉이 나오는 게 적당한지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그때 설명할 때 쓴 봉이 이겁니다. 이 카페에 올려져 있는데, 자, 요게 지금 음봉으로 죽은 거잖아요. 음봉으로 죽은 봉이 이 봉이에요. 이 봉. 이 봉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 7월 24일자 주봉이 지난주 주봉이랑 형태가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의 역할은 뭐냐? 십자봉이라고. 십자봉. 저가를 깬 십자봉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저가를 깬 십자봉의 형태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윗꼬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그만큼 올라왔어요. 그만큼 올라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뭐 폭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종가가 한 416 아래 정도면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보는 거죠. 416 아래로만 내려갈 수 있다면 성공적이다. 그리고 윗꼬리단 십자봉 이하로만 그려줄 수 있으면 이번 주는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저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의 주봉이 완벽하게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3거래일 동안 지금 상승한 걸 다시 되돌릴 수 있으면 충분히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단, 지금 월봉의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월봉의 하단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월봉의 하단선을 죽여야 된다고요. 월봉의 하단선을 죽여야 되니까 하단선을 죽이는 방법은 개인이 현물을 사는 거 말고는 없어요. 네? 개인이 현물을 사야 하단선이 죽지, 개인이 현물을 팔고 있는데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가는 거는 어렵다는 거죠. 오늘 보셨듯이 개인이 현물을 파니까 하단선을 누르는 게 아니라 하단선 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수급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주봉은 내려가고 싶은데 월봉은 올라가고 싶은 차트를 그려놨기 때문에 개인이 팔면 월봉 쪽으로 기우는 거고 개인이 사면 주봉 쪽으로 기우는 거죠. 지금 이번 주 이 거래일 동안은 완벽하게 월봉에 치우쳐서 움직이고 있죠. 월봉에 만족해서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남은 3거래일 동안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월봉은 볼펜 찍고 보시면 이렇게 볼펜 찍고 하단선 쪽으로, 볼펜 찍고 하단선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열 수치는 이 정도예요. 과열은 한 441 정도 됩니다. 월봉으로 매도할 수 있는 위치는 441이 넘어야 돼요. 근데 주봉은 고가만 안 넘으면 되는 거죠. 주봉은 고가만 안 넘으면 된다. 그리고 분기봉은 답이 없죠. 분기봉은 아래는 뚫려 있고 위에도 뚫려 있어. 그러니까 얘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는 거예요. 자, 내일은 위아래 다 열립니다. 내일은 위아래가 다 열려요. 다 열립니다. 전부 다 열려요. 고가도 막지 않고 이 정도면 저가는 애초부터 막을 생각이 없어요. 내일 고가만 안 넘으면 하방으로 볼 수 있어요. 고가만 안 넘으면. 십자봉을 그렸다라는 거는 양쪽에 힌트를 다 준 거죠. 넘을 수도 있고 안 넘을 수도 있고. 완벽하게 윗꼬리가 없는 봉을 그렸으면 고가를 넘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십자봉을 그려놔서 안 넘을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은 만들어 놨습니다. 자, 레버리지는 저가 지키면 사시고 매수가는 없어요. 매수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봉은 이제 매수 가치가 없고 매수 가치가 없습니다. 얘는 하단선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잖아요. 하단선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고. 근데 얘도 특이한 게 하단선을 안 찍었어요. 여기 보시면 하단선 안 찍었잖아요. 선물만 찍었다고. 얘네는 안 찍었어. 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야간 선물. 야간 선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간 선물 보시면 저가가 깨졌습니다. 아니, 야간 선물은 저가가 안 깨졌어요. 주간은 깨졌고. 그러면 주간 차트랑 야간 차트랑 만약에 동기화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야간 차트가 주간 차트처럼 주봉의 저가를 깨야 된다 그러면 416대까지 열려요. 왜냐? 야간 선물의 저가가 416.95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야간 선물의 저가가 얼마냐면 416.95입니다. 416.95. 그러니까 만약에 야간 선물이 주간 선물 차트처럼 주봉의 저가를 깨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416.95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선물의 저가가 416.95가 아니라 418.65입니다. 그 얘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지금 만들어진 저가를 깨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릴 거다가 아니라 동기화가 된다면 그런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봉은 매수할 만한 가치는 볼벤 20 상단선 아래 이 영역을 쓸 수 있는 거죠. 24,267원 아래쪽을 쓸 수 있는 거고, 지금 하단선이 한 이 정도 있으니까 25,195 요 정도 가격까지는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면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뭐 분기봉은 할 얘기가 없죠. 분기봉은 할 얘기 없습니다. 자, 이제 곧버스 다시 얘는 볼벤 20 상단선 아래로 내려갔고, 이거 보시면 지금 딱 보이시죠? 상단선 아래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단선이 누르고 있다고. 그래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스트레스인 거죠. 저런 걸 딱 보고 있으면 이거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이 딱 들죠. 반대로 여기는 하단선까지 왔어요. 위는 열려 있고 여기는 하단선까지 왔습니다. 어차피 이번 주는 싸워야 돼요. 어느 한쪽이 망가지겠죠. 자, 이격볼벤 20 상단선 위는 매수 못하니까 이틀 동안은 여기는 보유 영역이지 매수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공간은 만들어진 거죠. 저가를 지키느냐가 관건이에요. 저가를 지킬 수 있느냐. 하루 딱 수급 좋았어요. 하루.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가족과 함께 캐리비안 베이에 잠시 다녀왔는데 분석을 안 했더니 지수가 4% 빠졌더라고요. 근데 정작 이제 제가 다시 분석을 했더니 그때부터 또 지수가 잘 올라요. 분석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8월 1일에 1조 9,800억 매수했는데 첫날 지금 8천억 정도 털어서 1.1조 남았습니다. 1.1조 계속 줄이고 있어요. 얘가 지금 바뀌면 안 돼요. 얘가 매수세를 계속 유지해줘야 지수가 내릴 수 있는 거지. 이게 매도로 바뀌면 지난달 7조 있잖아요. 7조 있는데 7조를 줄여야 되는데 7조를 못 줄이면 월봉이 내려가기 어렵겠죠. 이게 지금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7조 봉이 장대 양봉이 아니에요. 그죠? 지난달에 그려놓은 월봉이 장대 양봉이 아니라고. 근데 거기에 7조가 들어가 있어요. 7조를 갖다 때려 넣었다고, 돈을. 그래서 이걸 누르고 내려가려면 개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엄청 찌질하게 매수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놔서 어쨌든 신경이 쓰입니다. 자, 개인은 5,187억 매도, 외국인은 3,586억 매수, 기관은 766억 매수. 지금 흐름을 잘 보시면 외국인이 적극적이지 기관이 적극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계속 보면 기관은 샀다 팔았다 이 짓거리만 하고 계속 매수로 들어오는 거는 외국인이죠. 외국인. 자, 선물은 1,000억. 옵션은 양매도 쳤어요. 양매도 쳤습니다. 외국인. 콜도 매도 치고 풋도 매도 치고 다 매도 쳤어요. 그리고 선물도 뭐 강하게 들어온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물이 지금 누적으로 보면 계속 개인의 현물 매수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4% 뺄 때만 해도 좋았는데 딱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만약에 금요일에 하락이 오지 않았다면
금요일에 하락이 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상방에 유리했을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유리하게 상방에 유리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상승폭으로 버틸 수 있는 것도 지난주 금요일 하락 덕이죠.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주봉을 볼 건데요. 이렇게 생겼죠? 네, 이주봉 보여드릴게요. 네, 이주봉도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딱 상단선에 물렸잖아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물었다고. 네, 상단선에 걸렸잖아요. 그 위에 있는 상단선은 여기 있고 하단선이 없어요. 하단선이 없다고. 그리고 이렇게 저가가 부러졌어요. 저가가 이렇게 부러졌다고. 저가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도는 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시도는 하는 거라고. 지금의 봉이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지만 아래를 막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래를 막을 거면 저가를 지켜버리죠. 저가를 지켜버리면 훨씬 더 위로 올라가기에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저가를 깼어요. 저가를 깼다고. 그러니까 저가를 깨고 올리는 거라서 하락할 수 있는 여지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저가를 지키고 올랐으면 더 골치 아픈 거죠. 하락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저가 지키고 올랐으면 8월달은 하방이 없다라고 생각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가를 깨고 올랐고 아직 고가를 넘지 않았어요. 고가를 넘지 않은 봉, 주봉도 아직 고가를 안 넘었고 이주봉도 아직 고가를 안 넘었어요. 월봉도 아직 고가를 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고 있고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 최고점까지 못 갔다고요. 그래서 여지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지는 남아있다. 그리고 이주봉은 현재 봉이 아니라 다음 봉에서 하락해야 돼요. 다음 봉. 이번 봉은 하락하든 상승하든 사실 이주봉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봉에 하락해야 돼요. 다음 봉에 하락하면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고 주봉은 이번 주에 하락해야죠. 주봉은 이번 주에 하락해야 돼요. 왜냐? 이제 아래쪽 공간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주봉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려야 되고 이주봉의 입장에서 보면 못 내리더라도 다음 봉에서 내리면 상관없는 거죠. 자, 추세가 무너졌냐?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주봉은 무너졌고 이주봉도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고. 무너진 건 무너진 거예요. 근데 무너졌는데 왜 오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월봉은 살아있다고. 월봉은 살아있고 그 밑에 봉은 죽은 거예요. 월봉은 살아있고 그 하위 단계의 봉들은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일봉도 죽고 주봉도 죽고 이주봉도 죽고 다 추세가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 근데 이제 월봉이 살아있으니까 월봉은 들어올리고 주봉은 찍어 누르고. 자, 월봉이 들어올릴 때는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주봉이 찍어 누를 때는 개인이 현물을 사겠죠. 다시 외국인이 들어올릴 때는 외국인이 현물을 살 거고 주봉이 아래로 찍어 누를 때는 개인이 현물을 살 거라고요.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급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쪽은 위를 보고 한쪽은 아래를 보고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수급을 보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급을 보냐 계속 얘기하는데 볼 수밖에 없어요. 봉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니까. 자, 2시간
4시간부터 볼게요. 4시간. 4시간 지금 보시면 여기 데드냈다가 골든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는 아직 데드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남아있는 거예요. 예? 여기는 남아있다고. 자, 여기서 고점을 아예 넘든지, 예? 고점을 아예 넘으면 여기를 데드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고점을 넘지 못하면 어차피 데드는 내야 된다고요.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 자, 여기도 지금, 예, 보이세요? 여기가 만약에 데드가 나, 예? 만약에 데드가 나면 394대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394. 그러니까 최고점을 다시 넘든지 아니면 데드내고 390대까지 빠지든지. 나머지는 뭐 볼 게 없죠. 제가 봤을 때 나머지 봉은 볼 게 없습니다. 지금 2개월 봉이 최고점을 못 넘어가지고, 예,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최고점을 넘느냐 마느냐. 최고점을 넘으면 322.66을 안 가도 되는 거고, 최고점을 못 넘으면 322.66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계속 답을 안 줘요. 네, 320.66으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최고점을 넘을 건지. 네, 최고점을 넘을 거면 빨리 넘어야 되는데 또 빨리 넘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락시키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시간만 가고 있습니다. 네,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답답하죠? 하락을 보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답답하죠. 상승을 보고 있는 사람이야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예, 횡보하는 거니까 덜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예, 하락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손실이 엄청난데 그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440에서 420 딱 그 박스에서만 한 달 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4주 정도를 계속 그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20호 안에서 가둬놓고 왔다 갔다 이것만 하면서 사람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물론 이제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서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종목 잘 고르면 괜찮겠지만, 이게 ETF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딱 박스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예? 워낙 많은 돈이 들어왔다. 근데 가장 많이 들어온 종목이 삼성전자잖아요. 오늘 삼성전자는 별로 상승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별로 변동성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른 종목들이 막 난리예요. 다른 종목을 가지고 지금 지수 방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지금 300원 올랐거든요. 지금 위치에서 200원, 300원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한 0.29% 정도 됩니다. 근데 지수는 1.5%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종목을 가지고 지금, 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그냥 수급에 놀아놔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수급에 놀아놔야 된다고. 개인이 현물 팔면 지난달 시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개인이 현물을 팔아치우면 지난달 시가까지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아니죠. 지난달 종가. 시가가 아니라 지난달 종가예요. 네. 지난달 종가가 얼마냐면 438.6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7% 정도 더 올라도 문제 없어요. 개인이 현물을 팔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개인이 현물을 사면
416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거래만 잘 보세요. 개인의 거래만 잘 보시면 돼요. 개인이 현물을 팔면 438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개인이 현물을 사면 416대로 돌아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봉이랑 이주봉으로 보면 이제 매도할 만한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상단선까지 올라왔으니까. 주봉과 이주봉은 매도할 만한 위치까지 올라온 거고, 반대로 월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매수 영역으로부터 꽤 벗어난 거죠. 하단선은 있지만 볼벤 20 상단선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도 그다지 유리한 위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치는 매수자에게는 조금 더 불리하고 매도자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데, 중요한 건 돈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를 계속 보셔야 돼요. 개인이 현물 팔면 진짜 매도자는 힘듭니다. 왜냐면 월봉은 현물을 팔면 내려갈 공간이 거의 없어요. 지금이 하단선 위에 있으면 내려갈 공간이 있겠지만, 지금은 하단선 아래에서 움직이는 거라서 개인이 현물을 팔면 내려갈 공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거 감안하시고요. 반대로 개인이 현물만 매수해주면 주봉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공간 꽤 있어요. 주봉은 얼마든지 내려갈 공간이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수급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추세가 무너졌다라는 건 월봉 아래쪽 봉입니다. 월봉 아래쪽 봉. 그러니까 월봉 아래 이주봉, 주봉, 일봉 이런 애들은 추세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직 월봉은 그렇지 않아요. 월봉은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개인이 현물을 사는지 파는지 계속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곧버스를 손절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월봉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아래로 가면 고민해 볼 만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위치에서도 만약에 손절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죽어도 그런 위치에서는 손절 못하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기다려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에 416 아래로 다시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416 아래로 내려가면 408.59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416 아래로 마감해 주면 다음 주 정도에는 408.59로 가는 길이 아마 열릴 겁니다. 그래서 남은 선거일 동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